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음, 좀 화면 공유하고 질문을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질문은 어,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돌아오는 게 없어도 사랑과 존중, 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특히 존중 이거와 관련해서 나는 하려고 잘하는데 내가 존중을 해주면 상대방은 나를 더 무시하는 것 같고 돌아오는 게 없고 내가 더 바보 되는 것 같고 한마디로 내 손해인 것 같고 상대방 내가 존중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에 따라 반응을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줬으면 내가 사랑과 존중을 줬으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거죠. 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존중과 보살핌, 연민, 배려하고 챙겨주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헤어져서 뭐 직장이든 친구들 사이든 집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이고 내가 바보처럼 이용당한 것 같고 괜히 배려한답시고 나만 손해 본 것 같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나만 바보 같고 그래서 이제 화가 슬슬 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항상 든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존중과 배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맞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조금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분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을 존중해 줬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 특유의 반응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존중해 주니까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더 잘난 척해. 아유, 이거는 그럼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한테는 존중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죠. 뭐 그래도 다수의 사람은 존중받으면 존중으로 돌아오는 그게 뭐 연구 결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갖고 꾸준히 하지만 나르시시즘이나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 그거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거고요. 비슷한 질문이에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어, 남편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사춘기 아이와의 관계, 존중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존중하도록 하면 그 다음이 풀리겠다는 확신이 드네요. 이게 왜 잘못되느냐? 이 기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존중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존중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요. 삶이 팍팍해집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 다시 말해서 쉬운 삶, 다시 말해서 마음이 편안한 삶, 그게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면서 사는 게 쉬운 길이에요. 이거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근데 지금 요 질문하신 분들이나 앞에 이 질문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존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내가 무슨 큰 손해라도 보는 거고 아주 결단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일을 자기 희생적으로 하는 게 존중이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존중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쉽겠어? 아, 항상 쉽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상대방의 눈치를 봅니다. 자, 내가 이 정도 존중했으면 넌 어떻게 할래? 넌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그리고 상대방이 그 존중을 안 해주면 엄청 실망하죠. 엄청 불안감을 느끼죠. 자, 어, 그 이번 강의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즉 내가 존중을 줬는데 상대방이 똑같이 나한테 존중으로 이렇게 보답하거나 뭐 존중을 해주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존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수행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존중하죠. 힘듭니다. 왜 힘들겠어요? 내가 존중했는데 하면서 조마조마하겠죠. 그죠? 조마조마하죠. 내가 이 정도 투자했는데, 이 정도 존중을 줬는데 과연 돌아올까? 불안하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 봐요. 어때요? 괴롭죠. 분노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길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짜 돌아오는 걸 기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 자체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존중하는 것 자체에서 내가 삶의 만족을 느끼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나의 기분이 달라져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죠. 진짜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냥 항상 행복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 그게 쉽겠어요? 아니면 내가 조정하고 결정하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대방의 반응에 나의 행복이, 나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게 쉽겠어요? 그 상대방의 반응에 내 모든 걸 걸어놓는 게 진짜 어려운 삶이에요. 어렵게 살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을 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 없이도 존중하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떻게 돌아오는 게 없이 존중을 해? 어떻게 돌아오는 게 없이 그냥 무조건 퍼줘?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줘? 그거는요, 존중과 사랑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잡힌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워낙 존중은, 워낙 사랑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태도에 내 삶의 행복을 걸지 않겠다. 상대방의 반응에 내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상대방의 반응은 뭐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크게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존중이에요. 그게 6가지 있죠.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오늘 6번째 존중하는데 이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게 모두 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널 용서한다 했을 때 야, 내가 너 용서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럼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 상관없어요. 심지어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는 내가 용서하는 걸 상대방한테 굳이 알리지도 마라. 그 나한테 나쁜 짓 한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걸 알 자격조차 없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도 마라. 용서는 그냥 혼자 하는 거다.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자식이라도요 라고 지금 질문을 이렇게 얼핏 보니까 또 제가 이 댓글 저기 뭐야 그 올라오는 거 지금 보는데 자식이라도요. 자식은 더하죠. 네. 자식한테 뭘 그렇게 기대하시나요?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다른 삶이에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한다.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식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자식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존중을 그냥 퍼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한 존중과 사랑을 퍼주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다예요.
뭘 그렇게 바라겠어요. 만약에 바란다면, 여러분이 진짜 바란다면 행복한 삶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건 없이 퍼주는 거,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좀 쉽고 편안한 삶,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그냥 나의 행복을, 내 삶의 나의 행복을 내가 결정하는 삶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냥 조건 없이 퍼주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컨트롤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내 자신뿐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근력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그게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게 내면 소통의 핵심.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존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존중에 대해서는 그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그 이 동영상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이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곧 존중을 키우는 방법이야. 또는 존중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다시 들여다볼게요. 이 강의를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테니까. 인정 중독은 뭐냐 하면 이 사회적 인정,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내가 원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나를 존중하고 그래도 좋게 보겠지 하는 것 때문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정 욕구, 좋아요를 눌러주고, 와, 칭찬해주고, 와, 너 잘났다, 와, 너 예쁘다, 와, 너 맛있는 거 먹는구나, 와, 너 진짜 좋은데 여행 다니고 있구나, 와, 너 오늘 옷차림이 멋있다. 이런 그 피드백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게 인정 중독. 그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걸 먹는 이유는, 내가 여기 가는 이유는,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즉, 셀프 리스펙트,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약화된 상태죠. 네. 그 한국 사회의 특징이 하나가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본다. 특히 인정 중독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래. 근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좋은 대학에 가서 얘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것도 있지만 그건 얼마 안 되고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좋은 대학 어디 갔어 라고 주변 친구들한테 친지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안 그러면 너무 창피해. 예. 우리의 좋은 대학 못 가면 너무 창피해. 그거 인정 중독인 거예요. 애가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 왜 부모가 창피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돼요, 그거. 예. 본인이나 좋은 대학 못 나온 게 창피하다.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애가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내가 창피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이 인정 중독 때문에 이 사교육 열풍이니 뭐니 계속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게 하나하나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다 존중력이 약화된 상태죠. 이 존중력이 약화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정 중독이 약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뭐 명품만 소비하고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는 그냥 어, 누구가 뭘 부탁하면, 근데 직장에서 누가 뭘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거절도 잘 못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예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모든 사람으로부터 난 칭찬을 받아야겠다. 어느 누구도 나를 흉보거나 욕하면 안 된다. 그거 인정 중독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 중독이 좀 약한 사람은 누가 조금만 칭찬해 줘도, 뭐 칭찬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조금만 관심만 보여줘도, 그냥 뭐 어디서 밥이나 먹자, 뭐 얘기나 하자, 그런 얘기만 해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랑 밥 먹자라고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난 저 사람하고 사실 밥 먹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면 거기에 응하거나 왠지 마음속에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 내가 매력이 있구나.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 스스로의 가치를 내 스스로 확립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인정 중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나의 그거를 회복 탄력성의 근본이 뭐냐면 자기 가치감이에요. 나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는 상태, 자기 가치감, sense of self-worth. 아, 나는 소중해라는 느낌. 나는 소중해라는 느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은 자꾸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타인이 나를 능력 있다고 해 주기를, 타인이 나를 매력 있게 봐주기를, 이걸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그게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야.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굳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온갖 사람들이 하는 부탁을 그냥 다 받아서 해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지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먼저 내가 인종 중독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욕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건강합니다. 어차피 나는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내 주변 사람을.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저기 그 아들러 심리학의 바탕을 둔 그 유명한 책,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 인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얘기예요. 이 미움받을 용기, 그게.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미워할까 봐 바들바들 떠는 사람은 인종 중독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높일 것이냐. 제가 이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내 안의 소중함, 아주 소중한 것, 디비니티, 신성을 발견하기입니다. 아니, 내 안에 신이 있다고? 아니, 그냥 신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거, 그 디비니티라고 합니다. 그 신적인 어떤 거는 내 안에 무슨 그런 게 있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일단 그 디비니티에 대한 경험을 대자연에서 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 사막의 밤하늘, 은하수 바라볼 때, 360도 다 수평선인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볼 때, 지리산 종주길 걸으면서 좌우 양쪽으로 끝없는 첩첩산 중에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볼 때, 그리고 거기에 석양, 노을이 쫙 지는 걸 볼 때, 그러면 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와 이럽니다. 저거 좀 봐. 우와. 저게 뭐지? 우와. 그게 오 익스페리언스입니다. 이게 경외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내 삶보다 더 큰 경험, larger than life의 경험인 거죠. 우와, 내 삶을 넘어가는, 일상적 그 생활에서 경험을 그냥 넘어가는 뭔가 거대하고 위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느낌, 그런 거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잖아요. 예, 그걸 자꾸 느끼셔야 돼요. 진짜 이 존중력이 약화된 분은 이걸 봐도 못 느낍니다. 아무리 멋있는 경치, 뭐 안나푸르나 산 밑에 서가지고 그 산을 바라봐도 그냥 산이네. 아무리 멋있는 저녁 노을 봐도 그냥 저녁 노을 뻘거네.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 정말 그 경외심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분은 매우 드물 거고요. 적어도 인간에 대한 경외심은 없어도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 이걸 자꾸 훈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경외심, 그때 그 느꼈던 와 하는 거를 사람에게서 느끼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든지 천진난만하게 밝게 웃는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주 멋진 일을 해내는 그 뭐 운동선수라든지 멋진 퍼포먼스를 하는 등등등 거기서 와 사람에 대한 경험 아니면 정말 멋진 소설을 쓴 작가를 생각한다든지 그런 어떤 작품들 미술 작품 음악 작품 아니면 책 이런 거로부터 우와를 느낀 다음에 사람에게 그걸 느끼도록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밤하늘 은하수 같은 그런 어떤 오 익스페리언스를 하는 거 그게 첫 단계고요. 그런 걸 해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어떤 힘이 기본적인 게 생깁니다. 이게 에브리엄 매슬로우의 얘기인데 요거는 좀 기니까 그 강의를 직접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덩어리고요. 두 번째도 구체적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그걸 계속 하면서요. 첫 번째 했고 그냥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방법 계속 하면서요.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의 강점을 보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장점, 강점에 대해서 자꾸 그걸 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존중 커뮤니케이션 훈련이고요. 요거 하는 법도 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내면 소통. 이게 셀프 어포메이션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노력하세요. 습관적으로 내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 점심 오늘 뭐 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말하고 나도 모르게 설명하고 있어. 그럼 그 인정중도 그런 내 행동에 대한 어떤 설명, 해명, 합리화 그런 스토리텔링을 머릿속에서 날려버리세요. 없도록 하세요. 나 점심에 오늘 뭐 먹었어? 왜? 그냥 먹고 싶으니까.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자꾸 변명, 해명, 설명, 합리화를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냥 자꾸 머릿속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러한 자동적 설명, 해명, 합리화, 누군가한테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있어 라는 내면 소통이 생기는지를 자꾸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차 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 설명할 필요 없지. 그냥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이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살아요. 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오리, 자기 결정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아주 매우 중요해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요. 사람에게 발전을 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는 거.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빨리 깨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 자,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꾸 존중 커뮤니케이션 또는 강점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내면 소통을 하는 것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셀프 리스펙트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즉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존중해야 돼. 아니 이거 좀 돌아오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한 인간을 존중과 보살핌으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어떠한 페이백 뭐 돌아오고 그러면은 그 존중이 아니에요. 그 거래지 거래 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 이만큼 해줘. 그건 존중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거래만 하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진짜 제대로 존중을 못하고 사시는 거죠 지금. 그냥 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돌아오는 걸 기대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하는 순간
이분은 존중을, 그러니까 진짜 존중을 안 하는, 못하는,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존중과 보살핌 챙겨 배려하고 챙겨주는데, 그런데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용당한 것 같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존중과 보살핌으로 내가 배려하고 챙겨주는 순간에 뭐 하고 있겠어요? 상대방의 눈치를 보겠죠. 상대방의 행동을 보겠죠. 자, 내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넌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존중도 보살핌도 배려도 아니에요. 거래예요, 거래. 그런 거는 그 사람을 별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세요.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미움받을 용기, 그다음에 내 인생은 내 거, 그다음에 이런 그 존중과 배려를 하는 건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러다 보면 주변 사람이 조금 더 좋아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진정한 자유로움과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거예요. 그 자기 긍정, 타인 긍정 6가지 있잖아요. 그게 전전두피질을 활성화 시켜주는 거고, 자꾸 행복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편도체 가라앉혀주고, 면역력 높여주고, 그 다음에 성취 역량, 잠재력 올려주고, 그게 이제 내면 소통이다라고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질의응답, 오늘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